안녕하세요. 단 24시간 만에 85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무려 110조 원이 넘는 자본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락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네,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 하락에 베팅했던 막대한 자본이 시장의 그 상승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는 이른바 강제청산의 잔혹한 수학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한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이면을 좀 철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해체해 보죠. 오늘 쏟아진 토큰포스트 마켓 데이터와 뉴스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빨간불이랑 파란불이 깜빡이는 숫자들의 향연 같지만요. 이 거대한 파생상품 청산 데이터랑 월가 기관들의 물밑 작업, 또 상장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연결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뼈대가 드러납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시장의 체온부터 정확히 측정해 보겠습니다. 토큰포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BTC는 전날 대비 0.60% 상승하면서 81,391달러에 안착해 있습니다. 네, ETH 역시 1.39% 오른 2,364달러를 기록 중이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 7,186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숫자로만 보면 확실히 훈풍이 불고 있는 게 맞는데 이 훈풍의 진원지는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이 상승 기류는 암호화폐 시장 내부만의 단독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 환경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증시의 쪽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미국 증시를 비롯한 전통금융 시장에서 형성된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거죠.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 모두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자본을 배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바로 도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의 변화인데요. 거시경제의 훈풍이 불고 BTC 가격이 8만 1,000달러를 넘겼는데도 BTC 점유율은 오히려 59.96%로 0.17% 하락했어요. 네, 반면에 ETH 점유율은 10.5%로 소폭 상승했고요. XRP가 4.25%, SOL이 3.08% 오르는 등 상위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고 있죠. 약간 비유를 하자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꽉 차 있던 자본의 물결이 수로를 타고 알트코인이라는 작은 연못들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히 하루짜리 유동성의 변덕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알트코인 순환매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단순한 일일 변동으로 추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깔린 파생상품 거래량의 규모가 너무 거대하거든요. 파생상품 거래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5,403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일 대비 0.10%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조심스럽게 매수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걸 의미하죠. 아,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가면서 알트코인의 더 큰 변동성에 배팅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과 거대한 파생상품 거래량의 결합은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심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전형적인 초기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와,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이라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와 연결이 되네요.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8만 5,001억 달러 레버리지 청산 사건 말입니다. 네,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그 엄청난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했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그중 91.3%인 약 7,800억 달러가 가격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자본이 상승장 한가운데에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마다 등장하는 기술적 조정에 대한 맹신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저항선에 부딪힐 때 많은 트레이더들은 단기적인 과열을 예상하고 숏을 치거든요. 이번 상승이 과거의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거시적 심리가 뒷받침된 구도적 매수세였다는 걸 완전히 과소평가했군요. 네,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전체 청산의 91.15%, 바이비트의 92.44%가 숏 포지션이었다는 건 특정 거래소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방향성 오판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거죠. 하락을 확신했던 트레이더들이 그야말로 불도저 앞에서 동전 줍겠다고 엎드려 있다가 깔려버린 격이네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숏스퀴즈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상 이면의 그 기계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숏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빌려서 현재 가격에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갚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가격이 올라버리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래소는 이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트레이더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을 발동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시스템이 강제로 해당 포지션을 시장가에 청산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종료하려면 무조건 시장가로 해당 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하락에 베팅했던 자본들이 살기 위해서 강력한 매수 세력으로 돌변하는 거네요. 네. 850억 달러 중 90% 이상이 강제로 자산을 사들여야만 했으니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죠. 비관론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상승의 땔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숏스퀴즈 땔감으로 단기 트레이더들이 타들어가는 동안 중장기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좀 구조적인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밖의 세상, 즉 기관 단위 움직임을 조명해봐야 하는데요.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디지털 에셋이 약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A16Z 주도로 3억 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실 월가은행들이 블록체인 도입한다, 기관 자금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2017년이나 2021년 장에서도 늘 들었던 레파토리잖아요. 이번 움직임이 과거의 그 블록체인 관광 수준의 프로젝트들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 대상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 기관들의 접근이 특정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자산 투기에 가까웠다면 지금 A16Z와 월가의 자본이 들어가는 곳은 인프라의 배관 그 자체입니다. 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디지털 에셋이 개발하는 캔턴 네트워크를 보셔야 해요. 이건 전통 금융기관들을 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복잡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관들의 자산을 토큰화하고 상호 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월가의 시스템 자체를 블록체인 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3억 달러 실탄을 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미래 금융의 운영체제를 장악하려는 장기적인 자본 배치인 셈이죠. 토큰 가격 베팅이 아니라 수도권을 독점하려는 거네요. 그럼 이미 그 수도권 안에 가장 많은 물을 가둬둔 고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태도 변화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퐁 낸시유가 CNBC에서 특정 조건 하에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면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 즉 호들이라는 이념의 대명사 아닙니까? 매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맹목적인 신봉자에서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재무적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매각의 특정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퐁렌 CEO는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첫째는 신규 주식 발행보다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에 유리할 경우, 둘째는 세금 최적화 목적입니다.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에 유리할 경우라 이게 어떤 재무적 논리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과거에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무한정 사들이는 전략을 썼죠.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극단적으로 고평가되고 자사주 가치가 낮아진다면 고점의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 그 현금으로 다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나중에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더 사들이는 게 결국 주주들의 주당 비트코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합합니다. 무조건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치와 재무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포지션으로 바뀐 거죠. 스마트머니는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모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알트코인 점유율이 올랐다고 했지만 장기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다른 잔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네, 이더리움 말씀이시죠. 겠습니다. 오늘 달러 가격 조금 올랐다고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달러 표시 가격 단기 상승에 가려진 이더리움의 심각한 구조적 약세 구간입니다. 심지어 20개월 이동평균선마저 이탈해서 다음 지지선이 현 수준보다 40% 낮은 0.0176BTC로 제시되고 있죠. 아니, 스마트 컨트랙트의 제왕인데 대체 왜 비트코인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온체인 데이터와 내러티브 소멸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웨일 얼럿 데이터로 보면 한 익명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22만 5천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이체됐습니다. 달러로 5억 3천만 달러 규모죠. 그 결과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전체의 24.6%까지 폭증했습니다.
대형 고래들 자산이 거래소로 대거 이동했다는 건 매도 대기 물량이 쏟아졌다는 강력한 신호잖아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수급이 완전히 정반대네요. 네, 게다가 이더리움을 지탱하던 초건전 화폐 내러티브가 약화된 게 뼈아픕니다. 레이어 2 솔루션들이 활성화되면서 메인넷 수수료 수익이 급감했고 소각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포지셔닝이 끝났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핵심인 스테이킹 수익을 못 내게 규제로 막혀 있으니까 배분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 유동성 블랙홀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적 약세를 장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시장 방향성이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순환매와 숏스퀴즈가 가격을 밀어 올리지만 중장기적으로 월가 자본은 인프라에 돈을 묻고 있고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정교한 재무도구로 쓰고 있어요. 네, 그 와중에 이더리움은 내러티브 한계에 부딪혀 있고요. 이토록 상반된 신호들이 혼재된 장세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진짜 관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혼란 속에서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지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파생상품 포지션의 과열 여부입니다. 슛 포지션이 850억 달러나 쏠려 나갔다는 건 지금 롱 포지션으로 레버리지가 급격히 쏠려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슛이 당했다고 환호할 게 아니라 펀딩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끌어쓴 상태에서 거시 지표가 악화되거나 차익 실현이 나오면 롱 포지션이 연쇄 청산당하는 롱 스퀴지 폭포수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을 명심해야겠네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알트코인, 특히 밈코인 생태계의 유동성 변동성입니다. GMGN 데이터를 보면 바이낸스 라이브라는 밈코인은 시총이 4억 6,500만 달러 규모인데 단 하루 만에 22.78%나 급등했습니다. 시총 6천억 원짜리가 하루에 20% 넘게 널뛰기 하는 건 정말 비정상적이네요. 네, 이런 자산들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군중심리에 의존하는 폭탄 돌리기입니다. 순환매 환상에 취해서 이런 유동성에 잘못 휩쓸리면 포트폴리오에 치명타를 입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판에 도취될 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 리스크와 거대 지갑들의 진짜 자본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단기 시세보다 자본 흐름이 어디로 고정되는지 보는 게 진짜 해석의 기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월가의 자본이 블록체인 인프라로 스며들고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정교한 재무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레버리지 청산과 하루아침에 20%씩 오르는 밈코인의 열기가 공존하고 있죠. 제도권의 치밀한 계산과 익명 거래자들의 투기가 이토록 극명하게 맞부딪히는 지금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초기 철학은 과연 어느 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